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68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언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왜 다들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 이장이라고 말 안 했다고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들 다들 뜨고. 네,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방선거 기간. 언론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판단을 도울 정책 검증과 경마식 보도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하지 않는 공정함. 군소정당 후보라도 충분히 다루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불공정 선거보도를 접하신 여러분의 제보는 가장 완벽한 선거보도를 만듭니다. 2018 전국 지방선거 미디어 감시연대 1661-0999 며칠 사이에 저희가 스크랩 할 게 굉장히 양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 이거 반응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YTN도 좀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뉴스들이 이제 언론 관련된 뉴스들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스크랩부터 해볼까요? 첫 소식은요. 어제 발표했죠. 어제 네이버의 한선숙 대표가 뉴스 편집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선언도 아니에요. 이 깜짝 발표라고 다들 그러는데 깜짝 발표도 아니에요. 원래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네이버에서 계속 뉴스 편집을 이제 손으로 하는 배열 이것을 포기하고 그 AI를 통해서 하겠다. 자동 배열 방식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대단한 게 아니고 AI로 전환된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단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편집을 전면 도입한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공정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분기부터 시작하고요. 모바일 대문 화면에서 더 이상 뉴스 편집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현재 모바일 메인의 기본 화면에서는 네이버가 그 편집자에 의한 뉴스 편집과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 PC에서도 뉴스 직접 편집을 포기하고 언론사 구독에 따라 뉴스를 노출하는 뉴스 스탠드를 도입한 바 있는데요. 한성숙 대표가 우선 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후에 고민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바일 메인 화면을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이버가 이렇게 흘린 내용에 따르면 검색창이 있는 기본 화면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뉴스, 각종 주제판 콘텐츠를 직접 선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글에다가 약간의 밑에 이제 화면이 조금 더 생기는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모바일에서 뉴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바일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방식으로 챕터를 판을 한 번만 옮기면 뉴스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PC의 뉴스 스탠드처럼 이용자가 구독 버튼을 누른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보여주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뉴스피드판 신설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우리가 계속 말하는 AI 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화면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뉴스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이고요.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만 이전에 네이버 첫 화면, 우리가 말하는 모바일 첫 화면에 뉴스가 뜨는 거, 이것은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뉴스를 클릭하면 네이버 페이지가 아닌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는 아니고요. 아웃링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면서 일괄적인 도입은 어렵지만 언론사들이 원한다면 개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구글과 마찬가지로 전재료는 없는 방식이다.
돈을 안 준다? 네. 언론사에? 아웃링크 하면 안 주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안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게 원하는 언론사들만 개별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전재료는 안 주겠대요. 그 원하는 언론사가 있을까요? 없죠. 예.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거 아웃링크 서비스였을 때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나치게 많은 광고 노출이 있었고 언론사 사이트 보안 소홀로 인해서 악성 코드가 심어지는 문제 등이 있었다. 그래서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 원칙에 따라서 아웃링크를 도입할 계획이다라고 한선숙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매크로 방지와 관련해서 그 지방선거 때까지 정치 선거 관련 뉴스 댓글을 최신순으로 정렬할 방침, 그리고 매크로 공격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매크로 공격 의심 시 바로 경찰이나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댓글 신명제도 도입한다 그러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지금 미디어오늘 기사도 그렇지만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게 일단은 첫 번째는 책임을 그냥 언론사에 떠넘기겠다라는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고, 왜냐하면 이제 댓글 편집이나 이런 부분을 다 언론사에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책임져라 이런 부분이고, 지금 미디어오늘에서도 또 한 가지 비판하는 것은 모바일 첫 화면에서 포기한다고 완전히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어쨌든 뉴스판이라 그래서 언론사가 직접 편집하고 말로는 아웃링크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PC판에서 PC판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첫 화면 뉴스 스탠드로 돼 있죠. 그거는 사용자가 직접 자기가 원하는 언론사만 몇 개 이렇게 골라놓은 다음에 누르면은 그 언론사로 넘어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기면 뉴스 피드라는 걸 도입하겠다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하고 있는 PC에 했던 것을 네이버 모바일로 가져오는 거죠. 아니에요.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을 그냥 한 세 번째 페이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첫 화면에 뉴스 없어진다. 한 번 넘기면은 지금 PC판에 있는 뉴스 스탠드 사용자가 직접 고르는 네. 아웃링크 도입하고 그게 나오고, 한 번 더 넘기면 뉴스피드라는 걸 또 나오게 하는데, 그 뉴스피드는 인공지능 방식을 통해서 네이버가 배열한 뉴스예요. 똑같은 거죠. 근데 첫 화면이 한 세 번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알고리즘 플러스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3분기부터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계속 헷갈리는데 언론사 편집하는 거 뉴스판이에요. 뉴스 스탠드. 지금 PC판 그거는 첫 화면에서 한 번 넘기면 나오는 거예요. 뉴스판 한 번 더 넘기면은 또 나온다. 네이버가 편집하는 게 또 나온다고요. 예, 네이버가 편집해서 배열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위를 매긴 그게 또 나온다고요.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이버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미디어오늘도 없앤 게 아니라는 거죠. 너네가 계속 편집하잖아. 어쨌든 간에 알고리즘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니? 이게 지금 미디어오늘의 비판적인 시각인 거, 문제 제기인 거예요. 예. 그럼 뭐 구글과 네이버를 약간 섞어 놓은 듯한. 거의 그렇죠. 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네이버지. 네이버인데 첫 화면만 눈 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첫 화면에서 안 보면 나는 많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걸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사실 그동안 PC 뉴스 스탠드가 별로 인기가 없었잖아요. 모바일은 오히려 모바일의 첫 화면은 굉장히 뉴스 유입률이 높았는데, PC는 이제 그 별로 그렇게 네이버 뉴스를 보지 않았거든요. 특히 뉴스 스탠드로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거, 첫 화면에서 한 번이라도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옆으로 돌리거나 이 모든 것이 어찌됐든 영향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뉴스 피드판 그거 자체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 어떻게 뭐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 피드판 앱을 아예 만들어주면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뉴스 피드판 첫 화면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상 도로아미 타불이에요. 네, 그렇죠. 똑같아요. 만약에 네.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천연님 말씀하신 대로 막 뉴스피드 앱만 따로 낸다? 그럼 완전 눈 가리고 아웅이죠, 진짜로. 아니 근데 지금 뭐 KBS나 MBC나 다 앱을, KBS 뉴스 앱을 따로 내고 MBC 뉴스 앱을 따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라는 그 앱 말고 자신의 뉴스데스크 앱이 막 따로 있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 뉴스를 좋아하면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네이버 뉴스 피드판을 그렇게 자기가 찾겠다 해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게다가 알고리즘으로만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맞춤형, 자기가 보는 뉴스들, 자기가 주로 찾는 뉴스들만 이제 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지금의 네이버 메인 화면에 있는 뉴스 배열에서 비판하는 게 그냥 세 번째 페이지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미디어오늘도 기사를 보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여 있어요. 아예 금준교 기자가 첫 문장부터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고 첫 문장에 아예 비판하고 시작해요. 기사를 보면. 근데 이게 지금 네이버가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충분히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는 크다. 그렇게 보입니다. 민원연도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뉴스 기사 배열 포럼이라고 있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결정을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과 상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의 뉴스 제휴는 포털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에서 전담하고 있고 댓글 문제는 댓글 이용자 포럼이 하고 있고 또 알고리즘 뉴스 배열 문제는 뉴스 배열 공론화 포럼에서 이제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제휴 방식에 대해서 심사에 따라 낮은 점수 받으면 아웃링크 제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언론사와 협의에 따른 아웃링크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규정이 완전히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모든 위원회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평가하기로 자기네가 평가하기로 좋은 언론사는 인링크를 해주고 별로인 언론사는 아웃링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협의에 따라서 전부 아웃링크로 하겠다. 그리고 협의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언론사는 인링크로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가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하는 애들이 인링크고 지금 낸 계획에 따르면 3분기부터는 원하는 애들은 아웃링크, 원하지 않으면 인링크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니까. 근데 왜냐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요. 지금 아웃링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업체만 아마 아웃링크를 해줄 거라는 그런 거예요. 보니까 원하면 원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한성숙 대표 발언은 가이드라인을 있어요. 만든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곳, 그러니까 스스로 아웃링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업체만 아웃링크 해주겠다라는 개념도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아웃링크에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못했던 뉴스 제휴에 아예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은 계속 아웃이고요. 다만 그동안에 잘했던 사람 중에서 힘 있는 업체들만 좀 괜찮은 업체들만 아웃링크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전재료를 안 주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거죠. 내 그렇게 생각에 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뒤죽박죽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도 아웃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느냐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뉴스 피드판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네이버는 이 논란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한성숙 대표나 네이버가 이 논란에서 우리 완전히 빠지겠다 그러면은 그 알고리즘이고 뭐고 네이버가 직접 하는 뉴스 배열을 포기해야 돼요.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눈 가리고 지금도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나 마찬가지다. 어제 발표한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를 그냥 우회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민원연에서도요. 이번 저희가 뉴스배열 네이버 공론화 포럼에 또 참여하고 있잖아요.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정책위원회가 있는데 민원연에 그 안에 포털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포털의 뉴스 배열 관련해서 뉴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주로 논의하는 한 4-5명 정도의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들께서 어제 이제 네이버 발표를 가지고 잠깐 논의를 해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핵심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발표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치가 나온 전후 관계를 고려하면 우려가 더 크다라고 했고요. 긍정적인 면을 정리를 해보면 나름대로 학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실검은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이런 조치에서 가장 혁신적인 조치로 여론 조작의 위험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검색 순위 아예 없앤다 그랬나요? 네. 그건 좋네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어 보이긴 한다. 그러니까 헛구호 같진 않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우려되는 점을 정리를 하면요. 먼저 이용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댓글이 언론사 사이트로 넘어가면 이용자는 더욱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혀 고려 안 하고 그냥 손 턴다라고 했다는 거. 두 번째, 포털 뉴스 서비스가 제공했던 시민의 뉴스 이용, 공론장 등의 긍정적인 기능이 완전히 위축될 것이다.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우리가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세 번째, 개선된 뉴스피드판과 알고리즘 편집을 통한 여론 양극화 현상이 우려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알고리즘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뉴스 기능은 그 아까 위에서 말한 공론장 기능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여론이 이제 완전히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이 한다 보니까 이런 거죠. 자기만의 뉴스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남이 보는 뉴스는 안 보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네네. 내가 보는 뉴스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 조치가 드루킹 사건과 매크로 조작에서 시작되었지만 본질은 흐려지게 되어서 추후에 정치권의 공세가 있으면 또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포털이 계속 흔들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건 좋은데 이쪽 정치권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고치고 저쪽 정치권에서 뭐라 그러면 이렇게 고치고 이것도 또 적절치 않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댓글의 여론 영향도 아웃링크의 타당성, 이용자 편의성 등에 대한 학계의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서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빨리빨리 받아서 그냥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하고요. 6번째로 과다한 외부 정치 개입의 결과로 심히 우려스러운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댓글을 실명으로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댓글 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이런 것이 굉장히 오히려 여론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섣부르게 뭔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민원연 등 시민사회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올바른 시민 언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그러니까 우리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표현의 자유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치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달 수 있게 하고 그 양이 적던 많던 그것을 조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민의 언론권이 지금 너무 이것을 무슨 조작이나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작, 우리가 말하는 매크로 조작과 진짜 정당한 시민의 그 표현의 자유 이게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현재 미비한 아웃링크의 타당성, 이용자 편의성, 댓글의 영향도와 관련한 분석을 해서 민원연도 그렇고 이게 언론단체 특히 이제 포털을 대응하고 있는 많은 언론단체들이 스스로 방향성을 정립해야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운영하는 거버넌스 체제인 뉴스제이 평가위원회와 각종 위원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좀 나갈 필요가 있다. 이들이 이해 충돌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구성을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조치가 이용자 편의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것 같다 보이지만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부분은 분명히 표현의 자유 공대위나 이런 쪽에서 문제를 지적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아마 한 일주일 내에 여러 단체에서 이런 관련된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용자 입장에서, 저도 이용자잖아요. 저도 이용자 입장에서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구글처럼만 했으면 좋겠는 저는 거지. 개인적으로 정말 구글만 이용해요. 검색을 할 때나 어쩔 수 없이 언론 기사를 봐야 될 때는 네이버나 포털을 이용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저는 검색어를 써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를 찾아보죠. 네이버와 다음에 자기네가 배열한 기사를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절대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민원연 업무 특성상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항상 그 키워드에 따른 보도를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키워드를 알잖아요. 오늘의 키워드가 그러니까요. 뭔지를 이미 알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찾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뉴스가 뭐지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뉴스가 뭐지 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바뀐 네이버의 뉴스피드판을 보시면 그건 오늘 뉴스가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뉴스일 그렇죠. 뿐이고 당신만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 모바일 서비스 포털 서비스 이용자들의 아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포털만의 완전한 100%의 책임도 아니죠. 물론 이용자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순치되면서.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고치면 저 욕하고 저렇게 고치면 이 욕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솔직히 인정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을 좀 구체적으로 내놓을 그렇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연구 결과도 연구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너무 빨리 비판하고 너무 빨리 고치고 그리고 사실 뭐 네이버는 솔직히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너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 안 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폭발한 수준에 그렇죠.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탁 놔버린다? 이것도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다. 그러니까 뭐를 하나 고치려면은 아주 작은 것도 차분하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 입증된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렇게 갔다 막 저 좌와 우를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는 여권과 야권이 비판할 때마다 흔들흔들흔들하면서 가는 것도 적절치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네이버는 아유 그럼 나 어쩌라고 이럴 것 같아요. 그쵸. 어찌됐든 난 돈만 벌면 된다. 그러고 그냥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일부 이용자들은 지금의 네이버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네이버가 이 기회로 완전 환골탈퇴해야 돼요. 진짜로. 네네. 뉴스 기능은 매체에 그냥 넘겨주고 포털은 뉴스에서 아예 손을 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원하는 우리가 건데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그거 안 해. 뉴스 피드를 포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네이버가 겁니다. 이번에 밝힌 이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장사가 이 뉴스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네이버를 이용해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 없이는 네이버의 영향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다음 소식. 지금 어제 이야기했죠. 그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어묵 관련돼서 방송하면서 이상한 화면 띄운 거 이것에 대해서 MBC 사장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MBC에서 발표한 내용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 방송 자체는 5월 5일 방송이었던 지난 토요일 방송이었고 지금 이제 방송인 이영자 씨가 출연자인 이영자 씨가 잠깐 동안 방송을 쉬겠다. 충격이 너무 커서. 왜냐하면 본인이 나오는 장면에서 본인이 그리고 음식을 먹는 장면에서 지금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또 이영자 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세월호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 그래요. 또 최승호 사장 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아무튼 MBC가 또다시 이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데 일단 최승호 사장은 방송이 나가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논란이 됐거든요. 5월 6일부터. 그리고 한 4일 정도가 지난 5월 9일이 돼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진상조사할 것인지도 계획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내부 구성원만으로 조사를 해서는 세월호 희생자 유족과 시청자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형태 조사인은 MBC 역사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연자 이영자님과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물론 최승호 사장은 나름대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지금 MBC에 대해서 또 이게 여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예, 왜냐면은 이게 5월 5일 방송이면은 일단 그게 방송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바로 다음날 사과문이 나와도 이게 사람들이 이해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리고 왜 MBC는 나름대로 지금 공영방송 중에서 특히 YTN까지 포함하면은 중공영 방송까지 포함해서 가장 먼저 정상화 작업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또 터졌느냐. 이 내부 시스템이 역시 아직 정돈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사람이 글을 쓴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임유철 PD, 그 독립 PD인데요. 임유철 PD 말인데 사실은 최승호 사장의 사과는
그렇게 늦었다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안을 판단을 하고 뭐 이게 바로 다음 날 바로 인지하지. 우리도 어젠가 알았잖아요. 이 사실을. 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보도가 나오면서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 자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는 이제 굉장히 뭐 진심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리고 그럼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이런 즉각적인 태도, 그러니까 발빠른 이런 조치들이 앞으로 MBC를 더 건강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것은 제작진이다라고 하면서 제작진이 한 말 중에서 해당 뉴스 화면은 자료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으로부터 모자이크 상태로 제공받은 것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편집 후반 작업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에 사용하게 돼서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이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제작진이 답변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자이크를 미리 치면 제작 담당자인 담당 PD가 무슨 그림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자료를 줄 때 미리 모자이크를 친 그런 화면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료 담당자가 PD의 주문 없이 임의로 모자이크를 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작 현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네. PD가 모자이크를 쳐서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면 어떤 밑그림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고요. 넘어온 자료 그림에 PD 본인이 직접 모자이크를 쳤다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 지금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PD가 만약에 진짜 자기 말처럼 밑에서 이미 모자이크를 친 걸 받았다면 그거는 완전히 부주의한 것이고 본인이 그거를 아예 그런 화면을 주질 않는데 이거 도대체 원화면이 뭐야? 다시 내놔봐. 이렇게 해야 정상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직접 쳤을 가능성도 있다. 분명히. PD가. 모자이크를. 그렇게 이 PD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 모자이크는 마지막 마지막 편집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넣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추정되는 아랫사람, 즉 자료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버릇이 또 등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 지금 이번 이 사태를 자꾸 밑에 사람 그냥 뭐 비정규직 그냥 자료조사원 이런 사람들의 잘못으로 몰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화면을 배경으로 웃기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무언가를 가리려고 모자이크를 했다? 이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뉴스를 보여줬다면 정말 뉴스에 이영자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게 웃기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뒤에를 모자이크를 안 하죠. 그렇지. 그냥 뉴스를 바로 보여주죠. 그리고 모자이크 안 해도 될 화면을 쓰죠. 그죠.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임주철 PD가 이거는 도저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이건 진짜 한마디로 이제 개구라다 지금 이 변명은 이거는 이대로 믿고는 도저히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진상조사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네네. 과거에 SBS나 MBC나 KBS나 이 계속 일대 그랬잖아요. 관련해서 이미지 문제가 터질 때마다 지금 임유철 PD가 말한 대로 아랫사람들 잘못으로 돌린 다음에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 버렸거든요. 네네. MBC가 지금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지지해서 뽑힌 최승호 사장 체제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네. 예. 해당 PD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린 다음에 방송 못 만들게 해야죠. 이거는 못하게 해야 돼. 네. 그래서 아무튼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진짜 이게 한참 세월호가 있던 시기에도 이 어묵 이런 소리를 하면 진짜 분노가 치솟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걸 방송에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MBC를 말아먹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 PD가 진짜 했다. 그러니까 이 PD든 누구든 간에 이걸 만든 사람은 이 짓을 한 사람은 절대 실수가 아니다. 의도가 들어갔다고 봐야죠. 예. 예.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MBC 정상화 대도 이런 거 나간다. 우린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그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MBC 안에 있는 적폐들이 분명하게 그렇죠. 보여준 쉽게 거거든요. 말해서 매기려고. 네. 쉽게 말해서 보여준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여준 만큼 정확하게 징계를 다 찾아내서 징계를 해야 되고 최승호 사장도 정말 강력하게 징계해야 됩니다. 만약에 흐지부지 진상조사 그 사람들 말만 대충 그냥 이렇게 진상조사라는 게 진짜 잘하려고 하면 엄청 잘할 수 있지만 또 그냥 한 척만 하면 얼마든지 그냥 또 감안해서 모든 걸 감안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비슷한 사고에서 다 하는 척했어요. 진상조사라는 거를. 저희 그 실명 공개해야 된다. 실명 공개하고 해고해야 돼요. 해고. 네.
고 이한비 PD 기억나실 텐데요. TVN에서 이 CJ ENM의 TVN에서 일을 하다가 경무와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맡겨진 어떤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비정규직에 대해서 잔인한 업무들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뜬 고 이한비 PD가 있는데 이 살인적인 방송사 노동 환경의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고 이한비 PD의 아버지가 이용관 이사장인데요. 한빛재단의 이사장이십니다. 모두 이제 방송 노동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권 단체들인데 어제부터 MBC 앞에서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용관 이사장과 탁종열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소장 두 조직은 모두 역시 이한비 PD를 기리면서 만들어진 네. 단체입니다. 아시겠지만 드라마 제작 현장이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이한비 PD의 동생인 이한솔 씨 역시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 8일 날 SBS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했대요. 네. 그래서 지금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특히 뭐 잠 좀 자면서 하자, 휴식 시간 좀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각 방송사를 돌면서 1인 시위를 할 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그 잘못은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노동 관련돼서 특히 이 드라마나 방송 만드는 영화판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 시간 개념 없이 사람 쓰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결국은 제작 기간을 길게 하고 준비를 좀 차분하게 하고 많이 고용하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그러려면 고용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게 지금 구조적으로 잘못돼 있어요. 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뭐 특히 지금으로서는 공영방송들이 먼저 주도적으로 왜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제일 처음에 BBC가 이거를 가장 먼저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독립 PD나 이 제작 그 현장의 그 처우 개선 이런 문제를 그래서 이게 사기업부터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 어떤 비용으로 지불되는 그러니까 공영 방송부터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뭐 표준 약관 같은 걸 정말 다시 만들고 좀 내용을 역시 이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라는 표준을 좀 기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쁜 보도 스크랩 해봅시다. 봉우 씨가 뭐 하나 들고 왔는데 해보시지요. 아까 MBC에서 세월호 갖고 장난을 쳤잖아요. 일베가. 네. 일베가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MBC에 뭔가 아기를 품은 사람이 조사에서 이제 뭐 일베라는 게 나오면 더 충격적이겠지만 비슷하게 세월호 갖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다. 극우 언론들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들인데 어제 그러니까 9일입니다. 9일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김광일 앵커가 오프닝 멘트를 이상하게 하면서 세월호 유가족,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나치에 비유했습니다. 나치? 예. 제가 어제 TV조선 김광일 앵커의 오프닝 멘트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고발했던 뮤지컬이죠. 이 요덕 스토리를 제작한 정성산 씨, 그 사람도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탈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4년 전에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천에 냉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 가게 유리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세월호 리본을 휘갈기고 벽보까지 붙여놨습니다. 가당차는 신념 따위로 사람이 먹는 음식을 팔다니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노란색 리본이 이제는 사적인 공격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며 붙였던 다윗별 같다는 반응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순서 문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가족을 나치에 비유한 것은 아닌데요. 세월호 참사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시민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단식 농성을 이제 비판하거나 조롱했던 분들을 싫어하는 시민들을 나치에 비유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월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배지를 달고 다니거나 세월호 표지 그 리본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마치 나치가 유태인을 할 때거나 뭐 이럴 때 그런 표식으로 그걸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들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안 돼. 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욕 나온 일인데 이제 나치와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있는 행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동의는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바로 심의를 넣어서 좀 급하게 심의가 나오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방 심의로 넘어갈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정확하게 지금 방통심의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고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면서 붙였던 그 별표 이것처럼 지금 이 세월호를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비유가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리본을 노란 리본을 나치에 비유한 건데 그러면은 여긴 유가족도 포함되고 모든 수많은 시민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사실. 바로 심의를 넣고 그리고 오늘 적극적으로 이 방송을 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오프닝 멘트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화가 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이 사태를 빌미로 해가지고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극우 매체들이 일제히 이제 공격에 나섰어요. 그 요독 스토리 이거를 빌미로 지금 어떤 공격에 나섰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광기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김광일 씨의 오프닝 멘트가 사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당연히 조선일보에서 온 겁니다. 조선일보 5월 10일, 5월 10일이 아니죠. 아무튼 이게 언제 조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광일 씨가 조선일보를 읽고 한 건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김광일 씨 거를 보고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선일보가 신문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자세해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독일 나치는 1933년 유대인 상점 창문에 육각 모양 노란색 다윗의 별을 그려놨다. 이제 나치식 좌표 찍기다. 이렇게 나치가 노란색 별을 사용했다는 그걸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월호 단식농성 비판 집회에 참석했던 정성산 씨 가게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세월호 추모 리본이 그려졌다. 비난벽보도 붙었다고 바로 그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노골적으로 세월호 리본을 나치 문양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폭력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치식 폭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리본을 그렸다는 것 자체를.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글은 인터넷에서 좌표 찍기를 당한다. 한 번 찍히면 입에 담기 어려운 언어 폭력을 휘두른다. 실제 폭력도 시작됐다. 자, 여기가 중요한데 실제 폭력도 시작됐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괴한으로부터 턱을 맞았다. 이게 정권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허술한 논리로 엮여 있는 건데 마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린 것처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왜곡으로 세월호 참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한 거죠. 굉장히 나쁜 보도입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보도예요. 아무튼간에 지금 그리고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와 TV조선이 일제히 이 정성산이라는 분이 참여했던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는 절대 말 안 합니다.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집회라고만 소개하는데 2014년 당시에 세월호 단식 농성을 비판하는 집회가 어떤 식으로 벌어졌는지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식 농성도 있었고요. 네. 조롱하는 집회도 있었고요. 유가족들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집회도 있었고요. 2014년 9월 10일 국민TV 뉴스K 추석 연휴 내내 광화문 광장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들을 비롯한 극우 보수단체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단식하는 사람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농성장 건너 동아일보사 앞에 마련된 극우단체에
세월호 특별법 반대 농성장에서 집회를 한 일베 회원들은 두세 명씩 짝을 지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후 준비해온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낭독하거나 피켓을 들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체 장사 그만하라, 세월호 참사는 해상교통사고 등의 발언에는 그런 집회에 참석했다는 건데 어떤 게 폭력인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 하나 해보시죠. 또 해야 됩니까? 예.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TV조선이 빨리 재승인 심사 탈락하려고 막 용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네. 아무튼간에 진짜 절망적입니다.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역시 폐간이 답이다. 지금 재승인 될 것 같으니까 막 안 되려고.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되려고 너무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려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는 우리 국민심의에도 올리고 빨리빨리 해봅시다. 자, 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굉장히 오래된 늙은 보고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물 건너간 6월 개헌, 언론도 책임있다. 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전 내용을 가지고 모니터를 한 거냐면요. 올해 3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6개 신문 모니터를 한 거예요. 개헌 관련된 모니터를. 근데 저희가 개헌을 모니터를 좀 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사무처에서 한 내용은요, 사실은 이렇게 개헌에 집중해서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민원연의 신문모니터위원회,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열심히 정말 제가 보기엔 최선을 다해서 뒤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6개 신문을 이렇게 한 달 넘는 기간을 개헌을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쭉 이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4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습니다. 보면요. 먼저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동아일보의 왜 포퓰리즘이 독재로 변할까라는 3월 26일 김순덕 논설주간. 또 나왔어. 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칼럼은요. 외신 기사를 인용하면서 사실관계를 왜곡을 했는데 미국 블룸버그나 포린 폴리시 같은 외신이 작년 대선 결과에 대해서 영국의 블랙시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등을 몰고 온 포퓰리즘이 한국을 덮쳤다고 분석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보도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 김순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외국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그런데 미국 블룸버그와 포린 폴리시가 2017년 대선을 포퓰리즘의 결과로 봤다라고 김순덕 논설위원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칼럼에서.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랑스럽게 올리고 싶어 했던 촛불혁명과 그 여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밖에서는, 외국에서는 주류 세력에 대한 불신과 기득권 집단 부패에 대한 홧김의 투표로 본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김순덕 씨가. 그러니까 김순덕 씨의 주장은 미국 블룸버그와 포린 폴리시가 작년 대선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는 한마디로 홧김이다. 야, 홧김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외신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홧김에 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데 블룸버그랑 어디요? 포린 폴리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언론을 찾아보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보도 모두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다른 내용들을 하고 있는 보도인데 게다가 이 기사가 게재된 시점이요. 2016년 12월이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대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기사예요. 지금 포린 폴리시와 그 블룸버그 그 얘기가 전부 다. 또 외신 지 맘대로 또. 네네 맞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왜곡 보도다라고 나빴어, 정말. 지적을 했고요. 뭐 이런 게 근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사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왜곡을 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두 번째는 색깔론으로 이제 요번에 그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색깔론을 씌웠죠. 근데 그 색깔론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이게 저는 재밌던데 그러니까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 했지 실제로. 했는데 그것을 그냥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정혜구 교수를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정혜구 교수가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나?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및 기본권 관련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중앙일보의 전영기의 시시각각 칼럼에서요. 이건 3월 19일 건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달라고 책임을 맡긴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가 영 미덥지 않다. 미덥지 않은 거 뭐야? 미덥지 않다. 정혜구 교수가 1997년 해방전후사의 인식포, 그러니까 네 번째 해전사에서 책을 썼고 그 책에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이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정 교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 이번 그 헌법 개정안이 영 미덥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전형기의 시시각각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조선일보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도 동서남북 혁명의 이름으로 라는 4월 4일 칼럼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한수 문화일부 차장이 똑같이 말해요. 정혜구 성공회대 교수가 초안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개헌안에 숨은 저희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면서 똑같이 해방전후사의 인식 4편에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며 북한에서 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남한에서는 이런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다라고 썼다. 정혜구 교수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색깔론을 이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위험하지? 위험한 거지. 이런 위험한 자가 지금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혁명을 얘기만 해도 그냥 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 이 보고서에서 말한 것은 그냥 이게 사회주의 헌법이다라고 주장하기엔 약간 약하니까 정혜국 교수는 좀 센 것 같아. 그러니까 정혜국 교수를 트집 잡아서 딱 해전사 4편만 가지고 이렇게 자꾸 시비를 걸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견 받았으면 확대 재생산하기라는 세 번째 문제 유형. 제가 지금 개헌 관련된 보도가 첫 번째 왜곡이 많았다. 두 번째는 색깔론을 입혔다. 세 번째는 야당 의견을 주로 받아 썼다라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엄청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보도들이 무슨 자유한국당 홍보지처럼 확대 재생산하는데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하도 많아서 사례를 뭐 다 쓸 필요도 없고요. 특히 사설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똑같이 복사하는 이런 보도를 했고요. 반대로 마지막으로 기본권 논의를 너무나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헌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번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개념을 변화시키자라는 시대상에 맞춰서 강화하려고 했던 그런 점이 굉장히 많아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 자체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한 그런 사회주의 뭐 색깔론 이런 얘기들 위주로만 갔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요. 이게 3월 19일부터 4월 21일 보도 중에서 기본권 관련된 보도량을 따로 봤더니요. 한겨레는 16건, 경향신문은 17건을 보도했는데요. 제일 재미있는 게 중앙일보. 몇 건 했을까요? 빵건? 한 건. 빵건이나 한 건이나. 그리고 조선일보 4건, 동아일보 5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중동이 기본권 관련된 논의를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헌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그냥 무산되고 흐지부지 돼서 이제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개헌안이. 개헌 자체가 그러면 어렵죠. 어려운 내용이면 보도에서 좀 충실하게 이걸 이렇게 보도를 해주면 그것 자체가 개헌이 되던 안 되던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헌법에 어떤 정신이 담겨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보도가 너무 없었다. 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청와대를 공격하는 보도로 거의 변질되어 버렸다. 개헌 관련된 보도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상 검증에 몰두하는 보도를 했다라는 그런 점을 이제 강하게 지적하는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잘 정리한 그런 보고서여서 신문분과 분과원들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는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열어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왜곡, 가짜뉴스를 제보받습니다. 북한 군부대가 광주에 내려왔다, 간첩들의 소행이다 등 카카오톡과 유튜브, 트위터와 페이스북, 종편과 모든 신문방송에 나오는 5.18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02-392-0181 02-392-0181로 전화 주십시오.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민원연과 5.18 기념재단이 함께합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예, 오늘 민원연 대댓글은요,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와 있는데, 이게 김어준님께서 YTN 사장 물러나니 좋네요. YTN만 유일하게 풀타임으로 세월호 생중계. 방금 안 그래도 말씀드렸는데, 네. 바로 또 이 생중계 누가 하고 있는지를. 네. 이 김어준님의 전문 분야예요. 이 생중계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 예. 특수 텔레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근데 YTN만 하고 있네. 네. 연합뉴스 TV랑 종편들은 다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종편은 속보도 안 내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좀 지적할 만 하겠는데요. 네네. 예. 자, 그래서 김어준님 덕분에 아주 지금 저희가 댓글 방이 아주 화려합니다. 막 사진이. 자, 그리고 미령곤태님께서도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TV를 거의 안 봐서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다가 미쓰레과 포털 덕분에 알았네요. 라고 하면서 이거는 아마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얘기하시는 것 같죠. 네. 그리고 김어준님이 이걸 아주 많이 하셨군요. 굿이어가 누구야? 굿YER은 어떻게 읽어? 굿이어님, 요즘 MBC 왜 이러나요? 돌마고 때 자주 연결했던 분 모셔서 정상화 이후에 MBC 상황에 대해서 허심탄회 얘기 들어보고 싶네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셨습니다. 레이니치세님, 오늘 너무 재미있는 방송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서 조중동이 참 애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노력과는 정반대로 여론이 흘러가니 그들의 상실감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그래서 악다구니를 쓰고 있다. 또 세월호 관련해서 MBC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면수심에 짐승이 벌인 일 같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트러스트 노원님께서는 SBS 일베는 이번 MBC 일베에 비하면 약과였습니다. 맞아요. 진짜 약과야. SBS는 약간 안 들켰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보이잖아요. 아주 작은 이미지 바꿔가지고.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대놓고 야 한번 자기 과시하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소시오패스인 거예요. 이건 분명 어묵에 자동으로 그걸 연결하는 뇌 구조잖아요. 이런 사람은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유 부장님께서 댓글을 다 읽으신다는 확신 아래 사실관계를 해명하겠습니다. 매일 꽃을 꽂고 있는다는 의미가 광인의 의미가 절대 아니고 왜 우리는 꽃을 꽂는다는 것에 편견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디어 때문이겠죠. 단언컨대 매일 꽃꽂이를 하실 것 같은 우아함입니다. 오늘도 방송 중 B가 한번 나오긴 했어도 최대한 교양 있게 넘기셨지 않습니까? 흥분 없이 차분하게. 그리고 머리에 꽃도 매일 한다면 이상한 게 아니죠. 비 오거나 달 밝을 때나 꽃 꽂는 게 좀 이상할 뿐.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돼. 햇소리 하고 계시지 마시고 사과하십시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사실 되게 웃지만 너무 불쾌한 일이 진짜 우리가 욕하고 이런 일이 세월호 너무 때문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월호를 이 모욕하는 이 언론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끝까지 이럴 것 같아요. 세월호 참사가 진상 규명이 돼도 이럴 것이고. 정말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아마 이 버릇을 고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세월호 분들이 세월호 연대에서 이제 언론 피해자 증언대회를 하신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와서 뭔가 발제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는데 발제는 아니고 토론인데 발제문 같은 걸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거에 그 언론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저한테 이걸 제안을 해주신 게 한 일주일 전인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동안 참 언론이 나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나 그거 왜 그런가 이런 것 위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동안의 언론이 아니고 지금이 더 나빠. 아, 그렇잖아. 진짜. 네. 저 너무 그러니까 아침에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의 이 상황이 오히려 그때는 어떻게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한마디로 뭐래요? 황망한 와중에 실수하는 것인가 이런 헷갈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아기가 이제 당긴 거죠. 예, 너무 나쁘다 진짜.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도 언론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언론을 못 바꿔내고 있는 이게 굉장히 무기력하고 분노가 좀 치솟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또 내일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